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노동 존중의 첫걸음인 노랑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는 국민 바람대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노랑봉투법은 이 땅의 노동자, 즉 나와 가족, 친척, 친구, 동료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서 살게 하는 법입니다. 노랑봉투법은 노조의 손배 책임을 면제하도록 합니다. 사용자 정의를 원천까지 확대합니다. 특별 고용과 플랫폼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합니다.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탄광 노동자와 함께했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입니다. 탄광촌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합니다. 그 경험을 되짚어 지난해 법 통과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 당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노랑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군합발 포갑을 응원봉으로 이겨내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후 새롭게 노랑봉투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려도 제기됩니다.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기로 했던 사용자 개념 확대를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인 노조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을 감면할 수도 있다로 수정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대로 법이 통과될 것이라 믿습니다. 공장 노동자 출신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동자 끼임 사고가 줄을 잇는 SPC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망사고가 3년 연속으로 나온 사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경위와 근무 행태, 사측의 대처를 조목조목 짚는 등 노동 존중 행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노랑봉투법 통과를 미루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빠른 처리도 중요하지만 바른 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제대로 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과 함께 공동 발의한 상태입니다. 각각의 의원 개인, 개별 정당이 아니라 여러 정당의 여러 의원이 십시일반의 정성을 다하면 우리 노동자들은 떳떳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좋은 노랑봉투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서항진입니다. 8월 1일 예정된 대미 관세 유예 기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주요 대상국인 일본과 EU가 15% 관세에 합의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협상 전략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장관급 공식 협상 하루 전에 이메일 한 통으로 2+2 통상협상을 취소하는 등 강경일변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과 함께 쌀 수입, 사과, 검역 완화까지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방적인 양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EU가 공의 협상 내내 트럼프에 끌려다녔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식량 안보와 국민 건강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주권 국가다운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날 국제통상협상의 고비마다 농업 부문이 전체 협상의 부담을 감내해왔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농민들에게 또다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은 단순한 교육 품목이 아닙니다. 국민의 식탁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식량 주권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국제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감내해온 결과는 식량 자급률 하락과
농가 부채 증가, 그리고 농촌 공동화였을 뿐이었다는 뼈아픈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 경제와 산업의 흥망이 걸린 이번 통상협상에서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사안만큼은 국익의 중심을 두고 미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관세협상은 이재명 정부 외교력의 첫 시험대입니다. 원칙 안에서 최대의 국익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가로서 보여왔던 이 대통령의 승부사다운 태도가 이번 통상협상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의 이 말씀을 자기들 편한 대로 써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진숙 씨가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본 사람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더군요. 윤상현 의원은 내 목을 먼저 침으로써 국민의힘이 살아난다면 나부터 먼저 치라며 나섭니다. 사실은 둘 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자격이 있으니 그 돌을 던지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이룬 위대한 시민들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때 종군기자로 근무한 것을 평생의 훈장으로 생각하는 이진숙 씨. 당신이 빛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빌부터 후배들을 탄압하고 80리터가 안 되는 관용차 연료 탱크에 200만 원어치를 주유하는 마법을 부리고 빵진숙이라는 별명을 얻은 당신은 이인 의결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고집불통 범법자가 된 지 오래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영광을 곱씹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비루함을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용차로 제네시스가 아니라 탱크를 타고 다녔던 200만 원 상품권 깡을 했던 그 자체로도 잘못인데 뭘 잘했다는 것인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젊은 시절 나쁘지 않았던 인상도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가끔씩 내면의 거울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비로하기로는 윤상현 의원도 뒤지지 않습니다. 호기롭게 나부터 먼저 치라고 하더니 기자들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냐 이선 후퇴를 의미하냐고 물으니 더듬거리면서 그건 아니고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혁신회에서 토론을 해보고 라고 합니다. 아니 당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냥 하는 것이지 물어보고 할게요 할 것 같으면 기자회견을 왜 합니까? 물어보고 나서 또 기자회견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기자회견은 미리 물어보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분들 바쁘신데 짐을 얹어주니까 국민의 짐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고문관 소리를 듣는데 첫 번째 장인 덕분에 입대 당일 제대를 해서 그런 건 잘 모르시겠군요. 실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남을 비난하려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라는 것이지 남이 자신을 비난할 때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물론 그런 걸 알 리는 없겠지만 정치 논평이라서 기대없는 말이지만 해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참정당이 14석을 확보했습니다. 참정당을 창당했던 카미야 소헤이는 자신이 만든 참정당을 탈당했는데 그 이유로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 음모론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그것을 걷어낼 수 없는 보수 집단이 되었다. 당내에서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3년 이상 참정당을 심층 취재한 쿠로네코 도라네코 씨는 원래 사이비 단체 추적이 전문인데 참정당은 모든 비판을 외부의 탄압으로 간주하는 사이비 논법을 이용하고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부른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 교육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일본 제국주의를 칭송하고 종교단체와 결탁하고 리박스쿨을 이용해 교육을 장악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모습이 극우 참정당의 방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폭로한 것처럼 종교단체와 결탁한 국민의힘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신천지가 코로나를 막아준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10여만 명을 입당시켜 윤석열을 도왔고 정광훈의 자유통일당 당원들도 이중당적으로 들어와 있다. 권성동은 통일교와 결탁해 고액 후원을 받았고 당대표 선거를 위해 당원이 1만 명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일본 극우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니까 극우정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극우정당은 마땅히 해산되어야죠. 그 뒤로 보수 세력과 극우 세력으로 분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교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벌인 범법 행위들은
그 시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엄단되어야 합니다.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이 짝퉁 보수 국힘 비켜 진짜 보수 자통으로 오라는 현수막을 걸었던데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을 통째로 흡수할 것인가 아니면 분화될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에 국민의힘은 서 있습니다. 팝콘 먹으며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해산된 후 정신 차리고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네, 최고위원 차기군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최근 산사태가 발생하여 여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사태 현장에 국회 산불특위 위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산청은 올해 봄 대규모 산불도 났던 곳입니다. 대규모 산불과 산사태라는 큰 재난을 한 해에 겪으신 경남 산청군 주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산불특위가 우선적으로 점검한 것은 산불이 나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최대 200배 더 높다는 산림청 산림과학연구원의 발표처럼 이번 산사태가 올해 봄 산불이 났던 곳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올해 봄에 산불이 났던 시천면의 경우는 산사태가 별로 없었으며 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올해 봄 산불 지역이 아닌 산청군 부리 모고리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림청은 부리 모고리 지역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림청과 산청군에 의하면 적어도 4일간 누적 강수량은 올해 봄 산불이 났던 시천면이 더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산사태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리 모고리의 경우는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큰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브리핑에 의하면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15개 중에서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곳은 4군데 불과했으며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리 모고리의 경우는 16년 전인 2009년경에 산불이 났으며 현지 주민의 말에 의하면 그 후 벌목과 조림 사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2010년 6월 항공 사진입니다. 산림청은 부리 모고리에 산사태가 대거 발생한 것은 기록적 폭우가 집중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기록적 폭우가 가장 직접적인 산사태의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천면의 경우 4일 누적 강수량은 오히려 부리 모고리보다 더 많았다는 점에서 기록적 폭우만이 산사태의 발생 원인 전부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 해외 논문에 의하면 벌목하면 그 뿌리는 5년경부터 썩기 시작하며 벌목한 곳에 새로 조림한 어린 나무는 15년 정도가 넘어야 뿌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벌목 후 5년부터 15년 정도가 산사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 논문과 생태 수리 토목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번 부리 모고리 사태는 무리한 벌목과 조림 사업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외 논문과 이에 근거한 민간 전문가들의 주장이 맞다면 과거 벌목과 조림 사업이 있었고 그로부터 15년 언저리에 있었던 부리 모고리 지역 일대는 모두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발생한 일부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산림청과 지자체는 빠지고 전문가 풀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이 현재 산사태 원인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산림청 추천 전문가들이 산림청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5월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 전문가가 임도 부실 시공이 산사태 발생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제외되었고 산림청은 민간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 월요일 이번 산사태 원인 조사를 산림청에 맡겨서는 안 되며 총리실에서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총리실 국장을 만나서 다시 한번 총리실이 주도하는 산사태 원인 조사 필요성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김민석 총리님, 산사태 원인 조사를 총리실에서 주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산림청의 추천으로 1차 산사태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에게도 요청합니다. 만일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반영되지 않으면 즉시 국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당국의 부실한 산림사업이나 관리가 부리 모고리의 토양 안정성을 훼손하여 이번 산사태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인명피해가 발생한 15개 장소 중 4군데만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외 11군데의 지역은 지정되지 않았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과 관련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는 그 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후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 시대의 산불과 산사태는 더 빈번히 더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불과 산사태를 어쩔 수 없는 기후재난과 지형 탓으로만 돌리면 도대체 인간이,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산 아래에 작은 집을 짓고 두 발 뻗고 편히 자는 그런 평범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당연히 이를 보장해 줘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경찰의 황당한 논리는 민원 사주의 정당성을 부여한 궤변입니다. 압수수색조차 없이 이뤄진 부실 수사는 경찰에 의한 언론 탄압 면죄부입니다. 이 결정은 앞으로 방심위원들이 민원을 사주해서 계획적으로 언론사를 징계해도 문제 안 된다는 독재적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경찰은 류희림에게 언론 탄압 면죄부를 주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부당한 제재에 국민 혈세로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은 단순히 민원 사주 의혹을 넘어 정권의 방송장악 행동대장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심의 전담센터를 세워서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한 MBC 등 4개 방송사의 최고 수위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영상까지 긴급 심의를 시도하며 노골적으로 정권을 옹호했습니다. 경찰이 면죄부를 준 민원사주를 통해 이루어진 언론 탄압의 실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심위가 내린 부당한 제재에 언론사들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의 주체는 방통위가 됩니다. 즉 방통위는 방심위의 언론사가 제재가 정당했음을 법정에서 변호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류희림 방심위의 제재 사항을 변호한 이진숙의 방통위는 1심에서 15전 15패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립 인용 보도부터 MBC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까지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15전 15패는 류희림 방심위의 제재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부당했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이며 동시에 이를 옹호하려 한 이진숙 방통위의 무능과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심에서 줄줄이 패소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모든 소송에 대해 건건히 항소를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단독으로 알아낸 바에 의하면 방통위가 직접 수행하지 않은 한 건의 소송을 이진숙 위원장 본인의 탄핵 대리 변호사였던 최창호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탄핵 심판 전문 변호사이지 방송 관련 소송 경험은 전무합니다.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특혜 의혹입니다. 방통위의 예산은 위원장 개인의 지인에게 사적으로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경북대 2년 후배인 류희림 씨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 언론을 탄압하고 공적인 예산마저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더 이상 이러한 후한무치한 형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를 지키고 방통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6자 최고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